네, 좋은 상품 몇 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시영 박사가 추천하는 발이 편하면 온몸이 편하다고 합니다. 신발의 밑에 까는 깔창인데요. 여러 가지 통증 같은 걸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밑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경제죠. 한경국제면에 이지훈 기자가 분석 기사를 썼는데 아주 잘 분석했습니다. 섬뜩하기도 하고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중국 기어코 대만 침공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와 똑같아. 부제목은요. 중양안 전쟁 준비하나 무기 쟁이고 미 채권 팔고 금 사재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고강도 전시체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 물자 수출을 줄여서 무기를 쟁이고 식량 자금률도 높이고 있어서다. 달러 자선 동결에 대비해 미국 채권을 줄이고 현금화가 용이한 금 사재기에 나선 것도 명확한 전쟁의 징후라는 평가다. 중국 전문가 이철 작가는 2, 3년 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라고 말한다. 무기 수출 줄이는 중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18에서 2022년 무기 수출이 그전 5년과 비교해 2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6.3%에서 5.2%로 1%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국방 예산은 대폭 늘리고 있다.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1조 5,5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2%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4년간 가장 큰 폭의 국방비 증액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무기 수출 감소는 명확한 전쟁 징후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수출보다 자국 내 무기 수요에 더 집중하고 있는 신호라는 것이다.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도 같은 기간 31%의 무기 수출 감소를 줄이면서 자국 내 무기를 축적한 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에서 2027년을 타켓으로 양안 전쟁을 대비한 군사적 준비를 지시한 상태라며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중국의 준비 태세를 볼 때 점점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역사적 속도의 금사재기, 군사적 준비에 대해 전 사회를 전쟁에 대비한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작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미국 국채를 줄이고 이 돈으로 금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사들이는 게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작년 4월 976억 달러를 기록해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를 하회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보유량을 줄이면서 지난 3월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이 8,693억 달러까지 줄였다. 이는 작년 3월 1조 132억 달러와 비교해 1년 새 14.2%나 줄어든 수치다. 미국 이외의 국가가 보유한 미 국채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3%에서 2013년 22.6%까지 늘렸다가 올해 3월 기준 11.4%로 떨어졌다. 일본이 14.3%로 1위다. 중국이 미 국채 줄이기에 나선 것은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1차적 목표다. 이에 더해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의 경제 제재에 착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유진영 국가들을 규합해 달러와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착수했다. 러시아가 마음대로 무기를 사들일 수 없도록 돈통을 조인 것이다. 중국은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국채를 현금화할 방법이 없어진다. 대신 중국은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1929만 온스에서 올해 3월 기준 6,650만 온스까지 늘어났다. 15년 사이 금 보유량이 244%나 늘어난 것인데 이는 1978년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 보유량이다. 특히 2018년 12월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자 340만 온수를 10개월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간 386만 온수의 금 보유량을 늘렸다.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의 금 사재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박수현 KB증권 신흥시장 팀장은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며 금은 전쟁 중에서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전쟁 대비해야.
중국은 전쟁 수행의 필수 요소인 식량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석유를 공급받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러시아와는 신규 가스관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식량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꾸준히 중국 내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작년 6만 8,653톤을 자국에서 생산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3년보다 5,605톤 늘어난 수치다. 꾸준히 증가하던 식량 수입량은 2021년 1만 6,454톤에서 지난해 1만 4,687톤으로 오히려 1,767톤 줄였다. 국가전략물자 비축국에서 이어서 국방동원부를 신설해 전시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구호 아래 대만 공격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면서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진영 대결에 격화될수록 입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안 전쟁 발발 시 한반도 전쟁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도 있다. 정하늘 국제법 질서연구소 대표는 클린턴 정부 때 위기 이후 약 30년간 이어지던 한반도 평화의 시기는 이미 종료됐다며 전쟁이 터지면 북한의 참전은 100%라는 점에서 한국도 철저한 전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전문가 이철 작가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대응책을 만들면 너무 늦다며 양안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경의 이지훈 기자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 국제정치에 굉장히 그 실력이 있는 기자네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으로 봤을 때 중국이 기어코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2, 3년 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드는 게 무기 수출을 줄이고 자국 내 무기를 많이 확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금 사재기 한다는 거. 이것도 전쟁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친다, 대만을 치면은요, 한국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기정사실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독려해서 북한으로 전쟁을 시키죠.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어나면 중국 입장에선 자기 땅이 아닌 한반도, 바로 코앞이긴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가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거기 집중하는 힘을 한반도에서도 좀 빼면은 자기네는 대만을 금방 한번 먹은 다음에는 그 다음 게임 끝이거든요. 먹기 전에 미국이 투입됐을 때 강력한 힘으로 미국이 투입되면은 자기네들이 버거워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먹으면서 대만을 치면서 동시에 북한이 한국을 치도록, 그럼 미국의 힘이 분산된다. 서방 국가의 힘도 분산된다. 이렇게 되면 속전속결로 대만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도. 그건 대만을 먹으면 우리는 북한의 오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어떻게 처신할 거냐 이거죠. 대만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미국으로 봐서는요, 대만이 더 중요한 위치입니다. 대만이 넘어가면 태평양이 넘어가요.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게 태평양을 중국 지배권에 넣는 거거든요. 근데 대만을 먹으면 거기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 다 뚫려요. 근데 한국이 뚫려도 일본에서 미국은 막으면 된다는 게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막는 게 최상이죠. 그러나 차선책이 일본에서 길잖아요, 열도가. 거기서 중국의 세력을 막으면 된다는 건데, 대만은 항공모함 같아서 거기 뚫리면 태평양이 쭉 밀립니다. 그러면 미국의 제일 보호해야 될 때는 한국보다는 대만이다. 그러면 대만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국의 힘을 덜 쏟을 수 있다. 심지어는 한국의 주한미군을 대만 막는데 거울로 출동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북한이 내려오기가 더 쉬워진다. 여기에 중국이 슬슬 꼬시겠죠. 야, 정은아, 뒤에 진핑 형이 내가 다 있고 막 쳐들어가면 내가 뒤에서 다 들어가면 미국이 내가 들어가는데 3차 대전 일으키려고 들어오겠냐? 게임 끝내. 그냥 끝내. 내가 다 막는다, 미국. 이렇게 꼬시는 거죠. 스탈린이 마치 김일성 꼬셨듯이요. 그러면 시진핑이나 푸틴이 꼬시고 이러면 정은이가 헬렐레하고 칠 수 있죠. 시진핑이 믿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리고선 치면서 으름장 놓거든요. 미국 개입하면 난 ICBM으로 본토 공격한다. 이러면 미국도 주춤하게 돼요. 가만 있어봐. 이건 대만 보호하자. 그리고 ICBM 쏘면 골치 아파지니까 저거 대충 그냥 막아버리자. 이렇게 되면은 대충이 안 되죠. 북한은 먹으려고 그럴 텐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어떤 상황이 와도 한국은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고 신뢰관계를 쌓아야 돼요. 한미일, 북한이나 중국이 개입되면 한미일은 자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한다. 목숨 걸고 보호한다는 그 어떤 명시적인 어떤 이런 건 다 돼 있지만 신뢰관계,
진짜 목숨 걸고 도와주게 그걸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지만 핵을 저쪽에서 전술핵이라도 쐈을 때 어떻게 대항해야 돼? 그럼 미국밖에 대항을 못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쟤네들이 까불지 못해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 3년 내에 온다는데 우리는 핵을 무장하기 시작하면 1년 내에 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타임 스케줄을 우리도 맞춰서 빨리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을 해야 돼. 그러면은 미국도 우리를 어설프게 못 봐요. 대만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다. 야, 한국에 핵무장하면 골치 아픈데 그럼 한국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는 얘기죠. 힘을 더 쏟는 얘기는 감히 섣불리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못한 데는 억지 효과도 있는 거니까 전쟁을 막으려면요 비굴하게 막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키우고 동맹국을 끌어들이고 이러면 그게 전쟁을 막는 거예요. 거기다가 힘을 키우려면 핵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힘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을 막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거 보면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